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적성 검사와 사전조사서 작성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 제 수업에는 인적성 검사를 잘 다루지 않거든요. 이유가 저도 다뤄봤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 인적성 검사를 하고 오면 항상 했던 얘기가 선생님 사실 걱정할 거 없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풀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면접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인적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교육생 분들 중에서 초시생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유난히도. 그래서 너무 불안에 떨고 계실 것 같아서 진정하시라고 제가 어쨌든 영상을 좀 올립니다. 먼저 인적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인성, 하나는 적성이에요.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맡게 될 일들 있죠. 그리고 이 계속해서 맞닥뜨릴 그 상황들, 그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적인 부분 아니면 가치관, 성향 또는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일하시는 또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역량을 잘 발휘해서 이 일을 잘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쪽이 적성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는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인성검사는 문장을 읽으면서 빠르게 스스로를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본다면 일단 자기 분석은 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관계지향인지 아니면 나는 조직과 함께 일하는 게 좋은지 혼자서 집중하는 게 좋은지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나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인지 내가 평소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노력을 해오는 사람인지 자기 분석을 조금 해놓고 그 안에서 본인 컨셉을 다시 한번 좀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조직이 원하는 그 사람의 스타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분석했는 나의 캐릭터가 이렇다 할지언정 그게 조직과 너무 상반되면 이건 면접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게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상황 판단 능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정말 많은 민원인들과 다양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팀제야. 조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함께 일하는 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얘가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나? 이러한 것들을 더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분석을 쭉 해보니까 나는 정말 지극히도 개인주의 성향이야. 이렇다면 당연히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럼 당연히 면접에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성 검사는 빠른 시간에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체크해 나가는 건데 조직이 원하고 있는 그 인재상과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체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주의해야 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동일 성향의 문항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비슷비슷한 질문인데 질문의 방식만 살짝 바꿔둬요. 그래서 그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는 꾸밈 없고 솔직하게 좀 빠른 속도대로 체크를 해 나가겠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캐릭터 성향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나치게 극단적인 수식 어구가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때도 사실 지나치게 1점이나 5점보다는 또한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사에 매우 완벽하다라던가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던가 절대 실수를 반복한 적이 없다라던가 라고 해서 앞에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 수식어가. 그럴 때는 오히려 감정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인성검사 샘플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하는 거고, 나는 주어진 규칙을 잘 따르는 편이다, 뭐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런 편이다, 나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점수를 체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좀 볼까요? 8번에 보시면 나는 집단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이런 거는 매우 그렇다는 좀 위험해 보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우린 조직 생활이고 팀진데.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거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규칙이나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많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어떠한 조직 내에서 틀 안에서 매뉴얼화가 되어 있고 체계가 잡힌 곳에서 일하기 힘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침착하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빠르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성검사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점수도 너무 한쪽으로 안 쏠리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전혀 안 받는다, 아니면 정말 지극히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중간 점수대들 있죠. 거기서 보다 좀 강한지 보다 약한지, 그래서 2, 3, 4 그 점수 안에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물론 그러면 특별히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아서 선생님 제가 남들과 그냥 비슷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맞고 면접에서는 면접에서의 경쟁력으로 가져가는 거지 굳이 인성검사에서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성검사는 저는 사실 별로 걱정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어쨌든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해내는 그런 캐릭터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세팅하시고 스스로를 좀 가스라이팅 하시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 또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네, 바로 적성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적성검사 부분을 뭐 인지능력검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직무적합성 검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성검사는 NCS로 보면 직업 기초 능력의 일부를 좀 가지고 와서 시험 문제로 냈어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IQ 테스트 또는 예전에 약간의 수능, 가벼운 수능 뭐 이런 측면으로 좀 다방면의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데,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게 내용의 깊이나 수준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질, 우리가 맞닥뜨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지,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성실히 잘 해결해 나갈지, 이러한 것들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조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고, 이건 역시 질문 유형이 몇 번만 좀 노출돼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형을 얘기를 해보면 언어 논리, 수리 논리, 그리고 공간 지각, 그리고 기존에는 추론 역량도 같이 좀 평가를 했었는데, 그 추론은 공간 지각과 언어 수리에 좀 녹여내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 이러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목 그 유형들이 조금은 달라요. 먼저 언어 논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언어 논리라고 해서 저희가 수능 때 그 언어 영역 그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대충의 내용을 보면서 이 일의 흐름을 알 수 있는지, 아니면 말이 전개될 때 앞뒤 연결성이 좋은지, 논리가 적절한지, 또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에 있어서 접속사는 적절히 잘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샘플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순서는 무엇입니까? 1번,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2번,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 3번, 이를 위해 다양한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4번,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순서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의미의 맥락. 그러면 사실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접속사를 확인을 하시면 일단 몇 개는 좀 세팅을 해둘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떠하다는 이거는 딱 결론을 의미하네요. 그러면 4번은 세팅. 보기에서 보니까 이미 4번은 다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주어가 나와 있었고요. 경찰의 가장 큰 의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번 보기에서 1번, 2번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뭐를 한다. 이게 첫 번째 1번의 1번이고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활동을 수행하는 거에 더해서 또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답은 2번. 그래서 어렵다기보다 유형에 노출돼 계시면 아주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접속사의 사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비록 날씨가 춥지만 그는 외출했어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눈이 와도 출근은 해야 합니다. 그가 배가 고프지만 밥은 먹었습니다. 또는 고프지만 참았다고 들어가던가 이렇게 돼야겠죠. 하지만의 의미가 문장의 흐름에서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4번. 또 비슷한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특정 단어를 제시를 하고 그 단어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 찾기. 예를 들어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성실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단어 찾기 또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가장 관계가 먼 단어 찾기 이런 것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문장 중간에 어떠한 빈 칸을 두고 어떤 말이 들어가면 이 문장이 매끄러울까 보기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만 보고 읽어보실 때 이게 너무 막 마음이 쫓이다 보면 보기를 차라리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막 들쭉날쭉 하다 보면 대입하다가 막 헷갈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빈칸 질문이 오거나 아니면 단어의 반의어 아니면 유사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서 시험지에는 표시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침착하게 풀어내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수리랑 공간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에서도 침착하게 푸실 필요는 있지만 되게 여유 있게 푸시면 사실은 수리랑 공간에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서부터 수리 공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스피드를 조금 당기셔야 되고 너무 막 흥분하다 보면 막 계속 막 앞뒤로 보시다가 좀 정신없어가지고 오히려 질문을 다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감을 조금 빠르게 하되 침착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답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가셨으면 해요. 수리나 공간 지각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난이도는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또 단축하려고 하면 저도 풀어봤거든요. 모의를 몇 번이나 풀어보는데 수리 논리는 되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수의 규칙이나 배열 같은 거. 그래서 숫자가 뭐 3, 6, 12, 24 이렇게 가.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제곱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서 순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시간을 좀 단축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리에서 계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계산이 일상에서 활용되는 되게 간단한 계산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경찰서에 근무 직원이 120명이야. 근데 그 중에 남성이 여성보다 35명 많아. 그러면 여성은 몇 명이? 이런 질문들 있죠. 또는 어떤 수의 20%는 40이야. 그럼 그 어떤 수가 뭘까? 또는 이 공간 지각에서는 이 물건을 90도로 돌렸어.
또는 이 그림을 180도로 돌렸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또는 이 그림을 거울에 비춰봤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요. 또 의외로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 그 입체인데 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평면도로 표현했을 때 그림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언어, 수리, 공간 또는 그 추리 뭐 요 정도 카테고리 안에서는 특별히 오답으로 인한 감점은 없거든요. 그리고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좀 차분히 그리고 좀 속도감 있게 한두 번 풀어보셔서 여기에서 이 정답률을 확 땡겨 올리시고 시간도 단축시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최근에는 이 상황 판단 관련된 영역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영역의 질문이 훨씬 직무나 현장에 현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면접에서 했던 상황 면접 있죠. 거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황 면접 중에서도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상황 면접도 상황 질문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개는 보통 AORP 조금 심플하게 선택하고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상황의 가정이 너무 많아서 이 상황에서라면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라면 이렇게 하고 에 대한 디테일이 가르려고 하면 끝도 없이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드렸었거든요. 이 인적성 검사에서 나오는 상황 판단은 사실 AORP 딱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 사지선다다 보니 보기가 4개이긴 하지만 거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뭘까? 답이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안전, 시민을 존중하는 거,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법과 규칙과 규정을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이미 그 큰 특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을 통해서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가지고 와서 한번 볼게요. 당신은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에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큰 교통사고가 났고 그 차량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의식 잃은 사람 구해야지. 맞아요. 그거는 따질 이유가 없어. 사람 생명이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목격자 찾고 사진 찍고 주변 차량 통제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지금 당장 생명에 아주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또 질문 볼게요. 민원이 갑자기 너무 폭주했어.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 상황입니다. 한 민원인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막 불만을 토로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한다. 지금 이 상황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반문한다. 사과하고 대기 시간을 안내한다. 책임을 다른 부서로 넘긴다. 다른 부서에서 사실 일이 딜레이 되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한다. 뭘까? 뻔하잖아. 3번. 사과하고 대기 시간을 안내해야겠죠. 그래서 인적성 시험이 제가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거 없으세요. 근데 이러한 유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감으로 일단 한번 훑어만 보시면 훨씬 마음의 그 짐도 내려갈 거고 좀 안정감 있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유형들에 이제 몇 개만 좀 노출이 돼 보셔서 조금 그래도 속도감 있게 조금 박차는 느낌으로는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른다 싶으면 차라리 과감히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애매한 거 가지고 특히 이제 그게 도형이나 아니면 수리에서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막 그 농도 구해야 되는데 농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거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에 시간 더 쓰시는 게 나아요. 잘은 안 나오지만 가끔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농도라던가 아니면 뭐 시속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왜냐면 그거 한두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일에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 필기시험에서 그 문항이 있었겠지, 그 과목이 있었겠지. 근데 인적성은 그렇게까지 아니라니까. 그래서 보시고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해봐도 어차피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빨리 쿨하게 넘기시고 다른 질문에 집중하시고 다른 질문에 속도감 있게 풀어내시면서 많은 문항을 풀어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학생들도 항상 이 치고 나면 많이들 얘기해. 선생님 뒤에 몇 문제를 못 풀었어. 되게 많이 못 풀었어. 한 페이지를 못 풀었어. 얘기하는데 너무 걱정 마시오. 이걸로 과락의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다 풀면 좋겠지만 그리고 뒤에 너무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게 면접관한테 참고 자료로는 너무 오거든요. 1차적인 필터링이 덜 돼서 면접에서 그 필터링까지 해야 해서 면접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모든 걸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체크 하실 때 안 그러겠지만 잘못 체크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만하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펜 안 넣고 끝까지 막 체크를 하고 있다던가 이러면 언성 높이시는 경우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불편한 상황 되고 되게 매너 없고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한 번씩 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도 간절하니까 끝까지 펜을 쥐고 있었던 거야. 내리라고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 감독관이 이름과 번호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하고 오시겠지? 그쵸? 네. 잘 보시고 저희는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